1999년 7월 10일 대전. 투수가 마운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타자는 1루가 아니라 투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종훈. 연습생 출신, 한화 이글스 영구 결번 35서번의 주인공입니다. 41개의 홈런. KBO 최초로 40홈런 시대를 연 기록입니다. 훗날 라이벌 구단조차 이 숫자를 천문학적인 수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41개는 이승엽의 53개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서로 다른 시대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나이가 왜 자신이 만든 우승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나 있었는지도. 연습생 1986년 봄, 대전의 한 야구장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글러브 하나. 그의 이름은 어느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세광고등학교의 4번 타자였던 그는 그 해신인 드래프트에서 단 한 팀에게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전국대회 4강, 그 조건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인 한희민, 곽영진, 오덕화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로는 대학 혹은 실업야구였습니다. 프로 무대로 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세광고 이양구 감독이 나섰습니다. 신생팀 빙그레 이글스의 배성서 감독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테스트라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배성서 감독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이 연봉 300만 원의 연습생 신분으로 이글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프로 지명도 계약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종훈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는 장비를 챙겼습니다. 불펜에서 공을 받는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선배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배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가 끝난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옥상, 어디든 스윙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장종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난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대학교 나온 아빠로 기억되길 원했거든. 하지만 그날 대전의 훈련장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에게 대학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방망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홈런 시대, 그리고 그 배트는 서서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장종훈은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넘어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수비수로 불리던 김재박이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연습생이 불과 2년 만에 리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1990년 홈런 28개. 그가 처음으로 넘어선 이름은 이만수였습니다. 1991년 35개. 그리고 1992년 40개. 3년 연속 그는 홈런왕과 타점왕, 장타율 1위를 동시에 지켰습니다. 같은 기간 골든글러브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1992년 8월 대전구장.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전광판의 숫자가 41로 바뀌었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1개. 지금 기준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승엽을 배출한 삼성 라이온즈는 자신들의 공식 구단 역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장종훈이 기록한 홈런 40만 개는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천문학적인 수치였다. 경쟁 구단의 공식 기록이 상대 선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 무렵 장종훈에게는 이미 다른 제안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이 그에게 입학을 제의한 것입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순수한 스카우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실 난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대학교 나온 아빠로 기억되길 원했거든. 그런데 나마저 대학교를 가버리면 그동안 날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을 보냈던 고졸 출신들한테 바로 상처 주는 일이 되잖아요. 결국엔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고졸 출신들의 우상으로 남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명조차 받지 못했던 연습생이 이제는 스스로 선택을 내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끈 것은 단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쉬지 않는 연습.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그의 몸에 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서지는 몸, 그 흔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종훈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배트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옥상에서, 심지어 집 거실에서도 체계적인 훈련법이나 스포츠 물리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를 정상으로 이끈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은 그를 조금씩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그의 성적은 기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빙그레의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 이정훈도 부상 중 오히려 훈련량을 늘리다 조용히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만든 두 타자가 같은 이유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5일 인천 숭이 야구장, 태평양 돌핀스의 신인 투수 최상덕이 마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장종훈의 타구가 정확히 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라인 드라이브였습니다. 최상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앞니 4개가 부러졌습니다. 규정상 그 타구는 인플레이였습니다. 1루로 뛰었다면 내야 안타였습니다. 하지만 장종훈이 향한 곳은 1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운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최상덕 곁에 섰습니다. 3피트 라인을 벗어난 대가로 그는 아웃되었습니다. 내야 안타 기록 하나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어요. 최상덕은 그 시즌을 통째로 결장했습니다. 장종훈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 섞인 기억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커리어에서 유일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김원영과 챔피언 1999년 7월 10일 대전. 4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 다시 펼쳐집니다. 이번 마운드에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에이스 김원영이 서 있었습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선 장종훈. 김원영이 던진 2구. 타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 투수, 그리고 2루로 이어지는 일직선. 정확히 김원영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왼쪽 광대뼈에 금이 갔습니다. 코뼈는 내려앉았습니다. 김원영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공은 옆으로 흘렀습니다. 규정상 경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타자는 1루로 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장종훈은 이번에도 1루가 아니라 마운드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김원영 곁에 서서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3피트 라인을 벗어나 다시 한번 아웃되었습니다. 같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김원영은 그 부상으로 거의 1년간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운드에 설 때마다 장종훈이 타석에 들어서면 김원영은 항상 모자를 벗었습니다. 부상을 입힌 사람에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예를 갖춘 셈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장종훈은 다른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이래 첫 한국 시리즈 2차전 3점 홈런, 4차전 결승타가 된 희생플라이, 5차전 또 한 번의 결승 희생플라이, 한화가 거둔 4승 가운데 3승의 결승타가 모두 그의 배트에서 나왔습니다.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7타점. 훗날 그는 마지막 희생플라이의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날 타석에 들어설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끝났을 때 MVP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승 3세이브를 기록한 구대성에게 트로피는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기 그는 한 후배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열 선배한테는 약했습니다. 홈런도 못 친 걸로 기억합니다. 공이 너무 좋아서 콤플렉스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투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타자.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우승 앞에서는 스포트라이트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영원한 4번 타자 LEHA 스파일로그지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나 있던 그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00년 그는 KBO 최초로 통산 300홈런을 넘어선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을 끝으로 그는 사실상 홈런 타자로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2001년 손목 부상. 시즌 초반의 페이스는 무너졌습니다. 2003년 새로 부임한 유승환 감독은 세대 교체를 택했습니다. 후계자로 불리던 후배가 트레이드로 떠났고 장종훈이 지키던 1루수 자리는 다른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지명타자로만 남았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대전구장. 장종훈은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포에버 35라 적힌 붉은 수건이 물결쳤습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퇴식에서 그는 순금 35돈으로 만든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번호 35번은 한화 이글스 구단 최초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은퇴 직전 그의 마지막 홈런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4월 6일 대전 두산전. 대타로 나선 그의 방망이에 맞은 공은 예전처럼 무언가를 부수지 않고 그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연습생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지도자로 거듭나겠다. 2011년 KBO는 그를 리그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1루수로 선정했습니다. 2022년 리그 40주년을 맞아 선정된 레전드 40인 중 그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는 충청도의 한 고등학교와 대학 야구부를 오가며 후배들에게 타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그의 스윙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스윙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